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말을 못 하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진짜.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 의례적인 말이 아니고. 예, 진짜. 이제 광장에 나가면 진짜 그 수많은 시민들의 그 아우성이 들리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좀 나와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네. 그거 다 알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네, 그것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안 한대요? 복잡해진 거죠. 저는 이 세상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보수 세력의 목표, 극우 보수 세력의 목표가 정권 안 뺏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올가 놓고 시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완벽하게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판결 그저께 났죠. 네. 그저께 전까지 네. 그때는 뭐 분위기가 낙관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딱 난 순간부터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저쪽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온갖 루트를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포착되기도 했고 예. 그 움직임을 움직이면 보이잖아요. 예. 사람들 눈에. 네. 그래서 그 일부는 기자던가 누구에 의해서 포착됐다던데요. 잠깐만요. 의원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장식 의원이 이 얘기 안 했어요. 요 얘기는 안 했어요. 신장식 의원이 요 얘기를 왜 안 했지? 요 얘기 안 하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모든 인재풀을 동원해서. 그 총공세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그런 차원이 차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네. 안 보이는 차원으로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김민석 의원 말씀하신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한 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한 분?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잠깐만요, 의원님. 중요한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취재 편의점 연대 차원에서 광고를 해주시는 광고주분들 계셔서 광고 소개를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인데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배변 활동으로 어려운 분들, 특히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우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으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는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하여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춘곤증, 스트레스, 나라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수면 리듬은 무너지고 피로만 쌓여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100% 순수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 한 알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깨진 수면 리듬을 정리해주고 깊고 편안한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침 30분 전에 벨라이트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직장인 여러분, 갱년기 증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분들께 모두 추천을 드립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고요.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분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늘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시는 광고 주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품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의 힘과 도움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극우가 살아야겠다. 총공세를 하고 있다. 의원님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극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비록 극우적 행동에 동조하시더라도 그렇게 뭐 내가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시민들은 누구나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조선 말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 부패한 조정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백성들은 이쪽 저쪽이 없게 돼요. 어떤 순간에. 그래서 그 표현은 저는 극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극우적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주변의 핵심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의원님 앞서 그 헌법재판소도 그 이 여론의 분위기는 알고 계시다라는. 그거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했어요. 알고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8명의 재판관들이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네,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헌재 앞에서. 그럼 시간이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8시부터 9시 사이에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나요? 이게 지나가면서 보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서 1인 시위를 해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왜 경찰차가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원님 취재하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건 제 취재가 아니에요. 네. 그 SBS 기자가 이미 5대3? 보도를 했어요. 어제 5대3에 말하자면 네. 그 블랙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나온 것도 이재명 대표 무죄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 걱정했어요. 속으로는. 예, 무죄가 나왔을 때 속으로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산불이 심했기 때문에 담담한 분위기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작용의 법칙이 꼭 있다. 그리고 정치의 반작용은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상상 초월할 일을 할 텐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윤석열의 변호인 한 명이 그 재판관과 연이 닿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현재 A와 연이 닿기 위하여 어디에 가서 정말 중간고리를 할 수 있는 예,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포착됐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가 돌아와서 그러면 만나려고 노력은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만난 겁니까? 만나서 모종에 뭘 한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그 만났을까? 이거 아니죠. 그런 노력을 하면 그건 그 한 장면이 포착되는데 그거만 했겠냐고요. 불가동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이 닿고 누군 안 닿고 이렇겠죠. 그러면 5대3 대드락이 지금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김영남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5대3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재판관 8명 중에 이견이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8대 0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3월 17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분명히 한 명 이상의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 7명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각하 의견을 낸 분도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탄핵 소추의 요건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만 그 중대성에 있어서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본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이해가 안 돼요. 네. 도저히.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 네.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헌법재판관이 있구나 실제로. 예, 김복형 재판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 평생이 아니고 그 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가 월요일 날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뭐 훨씬 높아진 거고 8대 0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아니 뭐 26일 전에 본인이 한 얘기를 180도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장 먼저 선고하겠다. 그것도 뒤집었고. 그렇죠. 가장 먼저 보겠다. 이것도 뒤집었고.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는 네. 정영식 재판관의 주장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뭐 단단히 사달이 난 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생각보다 어떤 법률적인 상식 외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과 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식 재판관이 약간 리더십에서 문영배 네.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은 확인된 것 같다. 네, 결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 어쨌든 사실상의 액팅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 액팅. 그러면 아무리 그때까지 그 전에 끝내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 하여튼 선고가 안 나고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서 부부동반으로 테니스대회 참가한다는 이런 신청은 안 해야지. 아니 그거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분이 제가 아니에요? 그분이라고 아니에요. 다 알려졌던데. 그분은 아니고 처음에 2명이라고 뭐 한 사람 뭐 축구라는 얘기도 있고. 네, 2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장윤성 기자가 얘기하는 걸 바로 듣고 바로 막 찾아서 취재를 했는데 그거 아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거는 뭐 사실 그리고 본질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구성이 제가 그동안에 자제해 왔던 것은 당의 분위기가 8대 0인데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한덕수 총리 그 두 가지 장면 한한 체제로 사실상의 권력 이양을 하려고 했잖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명 임명 안 하겠다. 그 순간 제가 당에 이건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정말 문매를 맞았어요. 당 내부에서? 네. 당 내부에서. 그래서 제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는데 이유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상식적 판단을 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지금은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담을 지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건 처음이죠. 예, 제가 페북에 올렸어요. 하도 열받아서. 네. 예,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 안에? 예,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데 계속해서 조심하자. 뭘 조심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김복형 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의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한덕수는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상당 기간이었잖아요. 네.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가 상당 기간, 예,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고 그때 한덕수가 얘기할 때는 상당 기간 안에 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고 또 한덕수 총리는 저 약간 바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을 두 사람이 전 한덕수, 최상목이라고 봐요. 네. 왜 그렇게 보냐?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반복해서 했고요. 계엄의 그 윤석열의 정당성을 깬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최상목은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에 심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다 죽어요. 지금 생각들을 다 바꾸셔야 되고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관들 온전할까? 왜 시간 끌었어? 빨리 기각 안 시키고. 저 다 죽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본래대로 들어가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헌재 구성을 한번 보세요. 문영배 대행은 지금 나가기 얼마 안 남은 대행이에요. 내부 지휘 통솔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선 재판관도 야무져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김영두 재판관 1년 됐더라고요. 네. 그분이 왜 그 심리할 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질문도 날카롭게 했는데 1년 됐고 나머지는 다 신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헌재 구조가 박근혜 탄핵시킬 때 헌법재판소 구조와는 진짜 다르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헌법재판소의 운영, 그 회의의 운영, 평의의 운영 과정에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느냐 동의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준비된 분들이 들어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5대3이다. 근데 사실 그 기자 잘 아시죠. SBS 기자가 사실은 법조 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정보를 알지 할 정도로 정보가 빠삭한 기자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긴장들을 했었죠. 그 보도를 보고. 그리고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제가 그 들은 얘기로는 아직 그 방식 기일 지정을 늦추는 방식이 우리는 막 경론 요구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런 얘기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방식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제 의견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결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평결 절차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드디어 세계 국가인권연대기구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위가 조롱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행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헌재 내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의 핵심은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취재한 라인에 따르면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문형배 이미선은 18일 날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정미,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정계선, 김복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 8대0 분위기라고 믿고 그동안 민주당은 헌재가 상식적인 결론을 곧 낼 거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다린 게 4주차인 거고, 그렇죠. 이제 다음은 5주차에다 심지어 이제 4월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오늘 돌아다니는 밖으로는 18일 이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5대3의 상황이라면 문형배 재판관은 이거 선고 못 한다.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만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이 여기서 기각 결정 내리고 떠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결정 내지 못한 상태에서 둘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고 이 6인 체제는 그냥 식물 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은혁하고 새로 2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다시 또 제기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몫의 두 사람이 지금 4월 18일 날 퇴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2명을 임명하겠다고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워낙 지금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면 체면이고 불구하고 그 2명은 대통령 몫이고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의 본인 의지는 아닐 거고 이제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헌재는 구성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2명을 뭐 아주 그 뭐랄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법조인 중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아스팔트 집회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이 정말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귀신같이 알아요. 네. 네. 그 수요일 날 2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근데 판결문을 이유를 1시간 반을 읽었어. 맞아요. 그래서 3시 반 넘어서나 4시 주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4시 다 돼서 주문이 나왔어. 근데 그날 9시 오전 9시부터 이른바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어제부터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왕창 빠졌어요. 네. 근데 빠진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거 헌재가 탄핵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지금 코스피 2,600이 깨졌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거 정말로 계속 선거 안 하고 진짜 4월 18일도 넘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피는 2,000도 깰 기세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고 넣었던 돈도 다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라는 망해도 내 정권은 못 뺏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치인들 중에 이게 그 지적한 거고 다 동의하고요. 네. 아까 장윤성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2명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40역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7명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7명. 예. 그러면 40역을 임명하라고 한덕수를 압박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이런 어떻게 거예요.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는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예. 40역을 임명하는 것은 예. 임명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임명하게 만드는 수가 뭐가 있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건 그냥 옳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한덕수 너도 죽어.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어. 응? 이런 말하자면 논리로 설득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근데 한덕수는 아니지 내가 윤석열하고 뒤로 손잡으면 나는 살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국민적 압박을 해. 많이 해봤어요. 안 통해. 예,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다음에 헌재가 40역을 임명하라고 판단까지 한 상황인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다 하니까 하나하나 깨야 네. 되잖아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 할 거라는 이 판단에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정치권이 동의를 해야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요거부터 저희 과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게 다 동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님 말씀은. 아니 이건 이제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2주쯤 됐어요. 근데 왜 2주나 되도록 이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당 결정을 못한? 아니 저는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건 이 상황에 왜 결정 안 했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장윤성 기자한테 왜 장윤성 기자는 5대3이 될 거라고 하고 이러지 않았냐라고 갔기 때문에 책임을 과거로 돌리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네. 복잡해져요. 네, 너 그때 왜 그랬니? 네. 제가 예를 들면 모욕을 당했어요.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라고 초반부터 얘기하셨어요. 아니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의총장에서 솔직히 몰매를 맞았고 의원님이 예 아주 전략 단위에 있는 사람이 왜 지금 그 얘기하냐고 저한테 막 화내고 했어요. 그랬어요. 의총장에서. 네. 그런데 결국 탄핵하고 최상목으로 바뀌어서 2명 임명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 이런 과정이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죠. 그게 건강한 정당인 거죠. 그렇죠. 그 네. 건강한 정당인데 네. 계속해서 그 흐름. 그러니까 8대0 될 텐데 네. 오늘도 8대0 될 텐데 하는 분들, 예, 분들과 이제 이런 토론을 해서 컨팅전시 플랜을 짜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신장식 의원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40역 재판관 임명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그 신장식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의원들 다수가 그 동안에는 그 검사도 우리 편으로 만들자. 뭐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하면 안 된다. 한덕수 같은 분은 연정 대상이다. 이랬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그쪽 손을 들어줘서 안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오늘로 의원들이. 그래서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분열을 싫어하니까. 분열되면 안 되죠. 분열되면 안 되고 그리고 외부에 다른 말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 껌껌이 밖에 나가서 비난해서 비난받는 거고 그 의원을 비난한다고 또 비난받는 거잖아요. 그걸 경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오늘은 숨죽이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의원들이 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가 절대 다수예요. 물론 아직도 일부는 그래서 현재 가서 기자회견이나 하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내부의 집단 지성의 힘이 어느 쪽으로 작동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컨틴전시 플랜으로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컨틴전시 플랜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하게 만드는 수 너도 죽어라고 한덕수한테 알려준들. 그건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안 되면 한덕수 안 하면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탄핵안을 만들어야 돼요. 최상목 똑같은 절차 밟아서 탄핵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의원님. 그건 최하의. 그건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 오늘 하루 중에 결정해야 돼요. 오늘 하루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사실은 이제 선거에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상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해야 돼요. 재판을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조차도 간략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변론 재개가 되는 순간에 저쪽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한 번 하고 많은 재판이 어딨어. 이 재판관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오늘 재개해서 오늘 또다시 결심해? 뭐 그 작전을 필 거고 그러다 보면 여차하면 4월 18일 시한에 쫓겨요. 그러겠네요. 그때까지 선고가 그 핑계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진작에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위법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일단 1차 목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자칫 임명하는 건 맞지만 임명하고 나서 이 사람이 평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확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한 명 들어가고 2명이 퇴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위험해요. 제가 지적한 제일 위험한 상황이다. 7명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은 임명대로 주장을 해야 되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있는 8명으로 빨리 선고를 이끌어내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참 별수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박근혜 때 꽁무니 빼고 숨었던 저 사람들이 이제 국힘의 중진 정치인들이 이번엔 저렇게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서인데 저들을 어떤 시나리오로 설득했을까. 그게 관건이다. 뭔가 저들을 납득시킬 만한 꽤 근거 있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서 뭐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든 아니면 뭐 대선에서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잡던 뭔가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어도 재판관 8명 중에 몇 명은 우리가 확보해 놨다라는 것도 시나리오 중에 유력하게 하나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사람들이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국힘 분위기가. 아니 8년 전에는 다 도망갔고 다 숨었잖아요. 무슨
그렇죠. 원조 친박에 뭐 찐박도 다 도망갔다고 그때는. 근데 이번에 안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안 도망가잖아요. 안 도망가고 지키자고 오히려 난리치잖아요.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의리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건 없어요. 의리가 근데 있어도 박근혜하고 있었어야지. 왜 윤석열하고 있어? 맞는데 그러네요. 거기서 네. 저는 그 수요일 날 국힘의 그 패닉 상태를 보고 저들은 정말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량이 나오겠구나, 벌금형이 나오겠구나 확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3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일단 그 플랜이 이제 실패한 거, 예. 1플랜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가 5.5대 2.5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5대 3이 6대 2도 될 수 있고 6대 2가 7대 1도 될 수 있고 예. 그게 5대 3은 고정이잖아요. 4대 4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예. 예, 예. 그런 상황이라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일부가 저는 이제 대화를 막 하다가 이제는 뭐가 결정이 잘 되겠다고 느낀 건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진 씨가 보수 논객인데 이런 거를 인용 안 하면 어떡하냐. 네. 이거 기각되면 민중항쟁이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했어요. 예. 많은 사람이 동의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민중항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유혈이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이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결정은 계속 길은 늦춰지는 거고, 딱히 지금 돌파하고는 안 보이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묘수를 내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하는 선택을 정치권이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죠. 국회의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게 표현이 그런데 핵심은 예를 들면 걷고 기자회견하고 매일 하고 1인 시위하고 뭐 하잖아요. 집회 참여하고.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피를 흘려도 흘려야 한다. 욕먹어도 먹어야 된다. 이 분위기가 다수가 가고 있다. 이게 저는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움직여야 한덕수 탄핵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네요. 더 망설임 민주당이 책임지게 된다. 한한 연정 발표 후 한덕수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비난받았다. 오늘 다 말씀하셨네. 예, 한덕수가 마흔역 임명 안 하면 큰일 난다. 탄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끝내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8명 체제에서 끝낼 시간은 다음 주가. 예, 그렇죠. 끝내야 됩니다. 이거 끝내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장 근데 진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탄핵 관련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세훈 심우정 미국 주식 사고 의원님 제일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미국의 채권을 샀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냐면 일단은 심우정 총장이 번 돈이 어마어마해요. 심우정 총장이 얼마 벌었지? 다 해서 30매덕을 벌었던데. 늘어난 재산이 37억쯤 되고요. 예. 미국 주식으로 번 돈은 20매덕쯤 번 것 같아요. 예. 더블 이상 예. 같더라고요. 자, 보면 최상목 총리는 국고채 본인 배우자 해서 4억 4천, 미국채 30년물에서 1억 9,700.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빅테크 주식해서 본인 배우자 해가지고 28억 9,500. 엔비디아, 테슬라, 좋은 거 많이 사셨네. 예. 많이 오르는 종목만 예. 골라 샀어요. 네.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사가지고 3억 6천. 심우정 총장은 해외 빅테크, 엔비디아, TSMC 등 사가지고 46억이네요. 네. 예, 배우자까지 해서 30매덕이 아니라 40매덕. 그리고 아니 번 돈이 늘어난 금액이 46억은 지금 이제 평가액이 46억쯤 된다는 거니까. 해외 빅테크 주식도 2억 1,600. 이진숙 씨도 4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있었어요. 전 국민은 지금 피가 말라가지고 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신문규 교육비서관이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해가지고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 벌었어요. 10배. 예. 텐베거죠. 이른바 그렇습니다. 주식 그 시장에서 얘기한 텐베거가 된 거죠. 신문규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김건희는 안 했어요? 김건희 무슨 아까 댓글창에 3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던 주식 팔고 2억 2천만 원어치 채권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고공행진 중이고 그리고 미채권 투자. 네, 그리고 김서구 법무부 차관 여기는 배우자하고 두 아들 명의로 해서 금을 샀는데 3.25kg 4억 원어치 샀습니다.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은 골드바 1억 1,660만 원.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우자 통해서 2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성태윤 정책실 이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됐는데 주식 투자하고 있었나 봐요. 네?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해가지고 5억. 박성재는 다 팔았어요. 법무부 장관은. 예. 한국 주식을 국내 주식을 다 판 거죠. 그러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국내 주식 5,360만 원 전부 팔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SK, LG, 일본 키엔스 주식 다 팔고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탔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박성재 예를 보면 한국 주식 다 팔아요. 한국 경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을 둘러싼 제도, 법과 뭐 규범 그리고 지금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국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주식을 샀다가 대기업 그 회장님 일가가 다른 주주들의 뒤통수 치는 게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거는 그냥 일반 평상시.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죠. 판단할 수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엉망이니까 제도도 그렇고. 근데 정말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면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야 이게 돈이 되니까 미국 주식으로 내가 가자. 그래갖고 아니 2배 이상들 벌었어요. 근데 그게 고위공직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라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꼭 그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고 하다못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으면 국무회의 들어가서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고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지 이거는 이런 방구 회장님들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님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절대 안 꺼내고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들어가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미국 주식장으로 뛰어들어갖고 이렇게 몇십억씩 벌면 이러면 이게 사실은 망하는 나라의 표본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국가 지도층부터 자기 네. 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게 남미에 이런 나라 많거든요. 남미에 그 나라 지도층이면 지도층일수록 자기 국내의 어떤 재산보다는 해외에 있는 재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식 절대 자기 나라 대학 안 보내요. 다 외국 대학 다 보내요. 미국 아니 대학 근데 보내지. 이 부분은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돈을 택할 건지 권력을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정권의 문제는
권력 사유화. 근데 이 권력 사유화가 목표가 돈이다. 최은순이 핵심이다. 제가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각 단계별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진숙이 한중 권력을 사유화해서 신동호를 EBS 사장이 안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상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 돼서요. 일단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저는 어제 신동호. 아 죄송합니다. 네. 신동호 아나운서죠. 네. 지금 이제 사장 후보자인 건데 아니 임명이 됐습니다. 벌써? 후보자가 아니에요. 네. 사장 EBS 사장 됐어요. 네. EBS 사장이 그 현장에 와서 막 웃으면서 네. 대화 좀 합시다 이러는데 이진숙하고 너무 비슷해. 저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그 장면 일단 보겠습니다. 이진숙 알박기 신동 언론노조에 섰습니다. 사장님이 있으십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적합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못 뛰자. 어디서 인사권이라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대법원에서 2인 체제 불법 임명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사회적 소통이 안 되는 범죄자들이 저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웃음을 띠잖아요. 대충. 그래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 장면 보면서. 근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EBS 사장 누구 앉혀라 혹은 국힘이 EBS 사장 누구 앉혀라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는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간섭도 안 하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이 돼서 저건 중간 보스급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챙기기. 그러니까 중간 보스의 알바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100군데 정도의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 진성준 전략위원장의 분석 결과인데 하다못해 이제는 중간 보스들까지 나서서 자기 사람 챙기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EBS 사장에 임명한 이진숙, 신동호 커플인 거다. 근데 이 이진숙 진짜 이상한 것이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이렇게 이진숙 TV에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적 인맥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최소한의 상식이지.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이분도 카드 관련하여 MBC 있을 때 6개월 정직 받았더라고요. 신동호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이진숙은 지금 3억 7천인가 4억 가까운 돈인데 그걸로 지금 횡령 혐의로 고발돼 있어요. MBC 사장 시절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고발돼 있는 상태고 신동호도 보니까 MBC 재직 시절에 카드를 사적 사용해서 6개월 징계 받았더라고요. 법카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나 봐요. 법카 유용 사실 상상할 수 없죠. 법카로 포도주 사서 개별 그거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이진숙의 경우 빵 1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본질은 국익이나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국내 주식 다 팔고 해외 주식 사고 남미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야 이거 여차하면 다 튀어서 재산 다 해외에 빼돌려서 관리하고 야 국내 대학 보내면 뭐하냐 전부 해외 대학 보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럼 이 나라는 뭐 껍데기예요? 아니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달러로 투자를 하죠. 그 $1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익이 더 많이 나요. 왜냐면 환율에서 벌고 미국 주식 가격 달러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에 벌고. 의원님 너무 참담해요 우리는. 참담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양쪽으로 다 벌어요. 저희는 안 해봐서 몰라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환율이 $1 환율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달러당 거의 200원 이상 300원 정도 올랐어요. 200~300원이 올랐어요. 달러당.
거기서만도 20%를 버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국 주가가 안 움직였어도 가만히 있어도 20% 이상 환율로만으로도 네. 돈을 벌었다. 근데 힘있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정보도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가 말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고위공직자니 이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쪽에도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주식 사면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한국 주식 사면 바보예요. 당연히 미국 주식 사야지. 근데 한국 주식을 왜 사냐? 내가 잘 아는 회사야. 근데 회사는 한국 상장된 기업 중에요. 좋은 회사는 많아요. 좋은 주식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좋은 주식만 되면 미국 주식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을 걸고 한국 주식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네. 뭐 이런저런 제도 뭐 물적 분할도 일정 기간은 쪼개기 상장 금지하자 뭐 이런저런 주장도 하고 그거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노력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역행이에요. 상법 개정안도 회장님들 말씀대로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지. 이런 태도야. 그러면 한국 주식은 계속 망가져. 근데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서 돈 빼서 미국 주식 살려면 달러 수요는 늘고 그러면 원화 팔아서 달러 사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순한 차원에서는 너무 얄미운 짓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어떤 그 본분은 1도 없는 거예요.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유파파님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천벌을 내려주시길 오늘 이런 갤럽 의견 조사가 안 나왔나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좀 갤럽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원님들 말씀에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갤럽을 놓치고 있었는데, 네. 교과서 갤럽이 아니. 저는 근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빨리 국회 가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회 가셔도 어디 가나 그러니까 중요하죠. 뭐 차기 행정부에서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취재 편의점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 주식은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도 코스피 5,000은 돼야 돼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렇게 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석열 탄핵 찬성 60. 반대 34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올랐어요. 중도 성향 더 큽니다. 탄핵 찬성 70%. 1% 올랐네.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62%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 여당 후보 당선 34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오세훈 홍준표 3, 조국 2, 안철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당 지지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랐네요. 41, 국민의힘 33, 무당층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탄핵초처럼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네, 예. 다시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프가 조금 올라갈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 포인트 상승한 거죠. 여론이 다시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는 다 해놨어요. 뭐 교과서,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까지 다 풀었어. 네. 시험 날짜만 나오면 돼. 그렇지. 시험 날짜가 발표가 안 되네. 이게 참. 그러네요. 진짜 너무 적확한 비유십니다. 모범생. 시험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험 날짜가 이러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예 안 잡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그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사실 최민희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오늘 아침부터 이제 소위 밭글이 또 돌기 시작하는데요. 네.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보고 4월 18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또는 이제 야5당이 일괄 탄핵,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괄 탄핵을 준비를 하면 그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국무위원 일괄 사퇴,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맞불을 놓는다라는 건데. 그게 뭐가 맞불이 됩니까? 그만두라고 하실까요? 일괄 탄핵을 하면 아니요. 일괄 탄핵을 하면 그건 이제 그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괄 사표하면 그것도 마비예요. 똑같이. 결과가 똑같아서 맞불이 안 되죠. 그거는. 네. 네. 그러면 일괄 사퇴를 하겠다는 주장은 일테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비상계엄 때 생각 안 나세요? 한덕수가 국무위원 일괄 사퇴하겠다고 말만 했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저런 거는 다 뻥하고 네. 엄폭하예요. 예.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를테면 그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것은 뭐 1시간 2시간을 두고 실제로 마은이혁 재판관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한 명씩 탄핵을 한다. 그래서 유상임, 그러니까 그 이주호, 유상임, 그 다음에 조태열 여기까지 다 하루에 탄핵을 해버리는 카드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 1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이게 시간별로 하면 1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탄핵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시간 만에 임명해. 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카드고 그 간절한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면밀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짠다면 네. 예를 들면 그 1시간 탄핵을 하려면 다 준비해 놓고 탄핵안을 다 올려놓고 싹 다. 예. 동시에 올려야 돼요. 예. 예. 올려놓고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탄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하는데 1시간마다 발의할 수는 없어요. 일로 계산돼요. 일로. 예, 그놈의 시간 때문에 자꾸 네. 우리를 지기형 상사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도 시간이야. 경도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로 계산. 국회는 일로 계산한다. 네, 예. 그래서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이 72시간 이것도 사실은 날이잖아요. 그러네. 하루. 날이라니까 시한이. 예. 지금 시한이 문제잖아요. 네. 그 사이에 초도 있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컨틴전시 플랜의 내용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의원님 국회에 계시다면 어떤 전략을 쓰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사실은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지금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싸움의 제1원칙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절대로 전선을 넓히지 마라. 전선은 짧게 그러니까 좁게 짧게 가져가야 돼요. 검찰 뭐 민주당이 검찰을 워낙 싫어하고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내부에 자기 편을 좀 만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즉시한 걸 포기한다고 할 때 적어도 검찰 간부나 뭐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소청으로 바뀔 거고 지금 검찰은 대대적인 어떤 구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우정의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검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심우정을 상대로 싸울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이 최종적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는 중요한 게 최대한 내 편은 많이 상대편은 적게 그리고 전선은 좁히고 이게 좀 필요했고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석방돼서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판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단 법원과 뭐 우리나라 국가기관 전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김성훈 영장도 기각이 또 된 거고 검찰이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법원 분위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까지 났던 거기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잖아요. 기각을 해버린 거니까. 김성훈, 이광우 다 기각하잖아요. 영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 검찰도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컨틴전시 플랜은 네. 이제 지도부에 많은 건의가 올라갔고 많은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네. A에서 Z까지 컨틴전시 플랜을 짜야 하고 그걸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다음 주까지 그럼 이게 더 연장하면 언제가 되냐면 4월 14일이 돼요. 네. 예, 왜냐하면 4월 14일에 3일 전이 되는 거예요. 이틀 전. 4월 14일 선거 14일 날 하려도 선거 기일을 정하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마지막이 4월 18일이 퇴임인데요. 그러니까 18일이 퇴임이면 사실은 17일 날 선거도 해요. 그러려면 이틀 전이죠. 14일. 그러니까 4월 14일까지는 헌재가 선거 기일을 지정한다면 네. 문영배 임의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날로 계산해서 일로 예, 그렇게 계산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일단 짜서 요 8명 체제에서 파면이 되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네, 1차 목표. 예, 그다음에 2차 목표는 윤석열이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목표를 두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도록 지도부에게 요청하겠다.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이제 같은 생각인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여기까지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 내야 되는 최고의 컨틴전시 플랜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단계. 저는 한덕수 탄핵안 발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안 발의.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윤석열이 못 돌아오게 하는 방안. 네,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이라는 건 사실 지금 민주당은 큰 배잖아요. 이 배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내부에서 8대0 낙관론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을 수 없게 됐다. 어제부로. 예, 예. 힘을 잃었다. 예, 예, 힘을 8대0. 잃을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은 예. 힘을 잃었다가 아니에요. 밖에 없는데 아직도 힘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다수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지도부가 플랜을 공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하여간 좀 답답은 해요. 네.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헌법연구관 출신 법률가들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넘어가면 나부터라도 짱돌 들겠다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들 그 오미시 50대의 민주주의 투사가 된 시장주의자처럼 세상이 나를 민주투사를 만드는 거야.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것을 헌재가 그냥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 8대0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7대1이든 6대2든 그냥 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내란주역 김용현 전 장관이 1월부터 연금을 545만 원씩 따박따박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얘기도 좀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거 문제 많아요. 네. 요거 조금 시간 괜찮으시면 5분만 할까요? 5분만? 의원님이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어쨌든 그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하진 않겠다. 저희가 흘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피를 흘리기 싫습니다, 의원님. 저도 흘리기 싫지만 네. 흘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이 흘려야 된다. 그리고 예, 그런 자세로 싸우겠다. 네, 예,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이정석 검사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의원님 말씀 의견만 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경력 조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전과 사실이나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를 사실은 그건 수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건데
뭐 부탁을 받고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네.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그걸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더 나쁜 거는 여기는 보면 원래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친하던 사람도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연락을 끊어요. 하여튼 그 사건이 그냥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나는 게 상식인데 여기는 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사람을 오히려 사건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만나. 적극적으로 만나서 접대받고 이게 한심한 게 주로 그 국내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이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 아니 이런 엑스들은 정말 이게 이런 걸 걸러내는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보면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경우엔 10년, 검사의 경우엔 7년마다 재임용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의 탈락자가 안 나와. 네. 근데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느냐? 이게 시스템이 엉성한 거죠, 사실은. 네. 이런 거를 추적을 해갖고 재임용률을 확 낮춰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잘라야지. 자르고 이제 그 다음에 사법 처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판검사직에 두면 안 되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이 탄핵했는데 그 탄핵안이 기각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소규모화된 축소판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마약 범죄까지 무마한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있다가 이번에 기소됐는데 이번에라도 이정섭 검사만이라도 좀 기소됐으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이제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자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 같습니다. 네. 우리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은 법 위에서 법을 사실상 희화하고 조롱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 검사가 다 범법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범죄 경력 조회하고 검찰 송치 여부도 살펴보고 심지어 엘리시아 강촌 리조트 임원한테 접대 받고 하여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부당거래인가 거기 나오는 못된 검사의 전형을 이정석 검사가 다 보여줬는데 헌재에서는 어쨌든 다시 기각돼서 검사로 돌아왔으니 일단 헌재부터 좀 법을 지키기를 진짜 헌재 법대로 해주기를 제발 법대로. 그리고 한덕수 헌재 선고 국민들께 승복하고 존중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헌재에 좀 승복하십시오. 마흔역 임명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있는 그 권력자들은 법을 다 안 지켜. 그리고 우리만 지켜요. 네. 김용남이나 최민희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자. 그게 낫겠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은 선거 집니다. 그러면 네, 두 분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탄핵되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풀 가동해서 뛰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